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뇌혈관 응급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로 60대 남성이 응급차로 실려왔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말이 어눌하다라는 증상으로 왔는데요. 환자는 계속 괜찮다면서 자기 증상을 거부하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뇌경색 부위에 따라서 자기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옆에 있던 지인이 이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그래서 119를 불러서 다행히 왔고요.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이 발견되자마자 왔기 때문에 진찰을 마치자마자 이거는 뇌혈관 질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을 하고 바로 CT, 그다음에 뇌 MRI 중에서 일부 디퓨전이나 MRI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뇌출혈은 없었고 뇌경색이 중대뇌동맥을 완전히 꽉 막고 있는 그런 증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혈관 조영술을 할 수 있는 혈관 팀을 요청을 했고요. 혈관 시술팀을 통해서 들어가서 중대뇌동맥에 있는 막힌 혈전들을 긁어내는 그런 시술을 했고요. 다행히 팔다리 움직임과 구음장애 좋아져서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관찰을 한 뒤에 무사히 퇴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뇌혈관 질환에는 앞에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과 마찬가지 기전들로 뇌혈관이 좁아지다가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 뇌경색이 있고요. 반대로 높아진 혈압을 못 이기고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반신마비, 구음장애가 나타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 두통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뇌경색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내 맘처럼 안 움직여지거나 아니면 말을 하고 싶은데 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입이나 혀가 잘 안 움직여서 침을 흘리거나 아니면 어눌한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다양한 이유는 뇌경색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소뇌경색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지러움증만 발생을 하고 구토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드물게는 뇌간, 이 뇌 제일 안쪽에 있는 숨뇌 쪽에 경색이 와서 의식 저하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심근경색처럼 발견 즉시 응급실로 옮겨서 뇌세포가 완전히 죽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혈관을 다시 개통을 해서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뇌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발생해서 아침에 발견된 그런 뇌경색이나 아니면 요즘 혼자 계신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계실 때 발생한 뇌경색, 이런 경우는 바로 대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뇌세포가 손상이 다 되어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에도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되고 회복도 한계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게 되는 거죠. 뇌경색과 반대처럼 느껴질 수 있는 뇌출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뇌출혈은 증상은 비슷합니다. 뇌경색처럼. 반신마비나 구음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뇌출혈의 양이 많으면 의식장애가 뇌경색보다는 더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마비 증상과 없이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그런 뇌출혈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수련의 시절에 의식이 명료한 20대 중반의 여성이 응급실에 두통 때문에 왔었습니다. 꽤 심한 두통을 호소해서 그래서 혹시 머리 CT를 찍어서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자 해서 동의가 되어서 CT를 찍었고 그리고 뇌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수술 준비를 동시에 하면서 보호자께 연락을 시작을 했는데 보호자가 오시는 사이에 환자가 경련을 하면서 의식이 없어져 버려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례도 이 지주막하 출혈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젊은 사람한테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치료는 혈관이 막혀서 생긴 질환이 아니라 터져서 생긴 출혈성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이 많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양이 많지 않은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혈압만 조절하면서 뇌부종을 줄이는 그런 약물을 쓰고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량이 늘기 전에 조치가 빠를수록 뇌 기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 계획이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 내용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주위에 점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우리나라도 혈관 질환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육류 위주의 식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음주 문화, 이런 것들도 급증하는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의 위험군도 점점 나이가 낮아져서 이제 30대의 고혈압이나 협심증, 40대의 심근경색, 이런 경우를 앓게 되는 환자분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과 같은 경우는 평생 약을 먹는 게 싫다고 하면서 치료받지를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은 뇌출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불규칙하게 고혈압약을 드시는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고혈압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이 2년 내에 3.8배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불규칙한 투약은 더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일단 하고요. 내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당장 현미식물식과 저염식,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두 질환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왜 지금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발생한 위치와 이 크기에 따라서 반신불수, 한쪽 팔다리 움직임 장애 외에 구음 장애라든지 어지럼증, 구토, 의식 장애, 그리고 시야 장애까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혼합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대뇌 중에서 두정엽 쪽에 오면 반신불수가 많이 오지만 손해 쪽에 오면 어지럼증만, 전두엽 쪽에 오면 또 성격 변화나 또 후두엽 쪽에 오면 시야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좌측과 우측에 따라서도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언어 중추가 우리 좌측 뇌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좌측 뇌졸중이 온 경우에 구음장애가 더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뇌혈관 질환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에 뇌경색이 발생하고 나서 3시간 이내, 늦어도 6시간 이내에 혈관 시술이 가능한 응급실로 이송이 되게 되면 이걸 뚫어줄 기회가 있습니다. 검사랑 문진을 거친 뒤에 즉시 의료진이 혈관을 통해서 혈전 용해제를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막힌 동맥을 직접 들어가서 뚫어주는 동맥 내 혈전 용해술, 혈전 제거술을 시행을 해서 완전히 기능을 회복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양이 적으면 뇌압 조절과 그다음에 혈압 조절만 하면서 약물 치료로 하게 되고요. 양이 많은 경우에는 출혈 부위를 막아주는 시술이나 수술, 아니면 이렇게 뇌압을 낮추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혈액을 빼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기능을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늦어지면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이런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골든타임을 지나가 버리면 기능의 회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으로 산소가 제대로 가지 않은 그런 세포들이 이미 죽어버리는 거고요. 뇌출혈로 눌려서 발생한 그런 손상으로 세포들이 이미 망가져 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초기에 한 달간 시행하는 급성기 재활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뇌 기능을 다른 뇌 부위에서 대신 기능할 수 있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운동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뇌가 그 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엔 급성기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이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도 또 중요한 치료임에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특성상 이 중요한 초기 한 달 시기를 그냥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혈압, 그리고 당뇨, 흡연, 고지혈증 뭐 이런 앞에서 얘기한 고위험군 요소가 많이 있는 분이 간혹 가다가 어지럼증이 발생하거나 잠시라도 한쪽이 마비감이 왔다든지 아니면 말이 어눌했다가 돌아온다든지 시야장애가 있다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절로 호전되었다면 이럴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일과성 허혈석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혈관이 갑자기 막혔다 풀린 겁니다. 이럴 때는 지체 말고 뇌혈관센터 또는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가 심하거나 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거나 밤 시간이거나 주말이거나 이럴 때 당장 증상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럴 때는 바로 응급실에서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뇌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걸 진찰로 확인을 하면 바로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머리 CT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만약 뇌출혈이 확인되면 뇌혈관 조형 CT 검사를 해서 출혈의 원인이 어딘지 혈관을 찾아서 시술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뇌혈관 조형술을 들어가서 출혈을 막는 방법이 있고 필요하면 고인 혈액을 빼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뇌경색의 경우에는 응급으로 MRI 검사 중에서 이 뇌경색을 확인할 수 있는 디퓨전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를 시행하고 아니면은 뇌혈관 조형술을 시행해서 막힌 혈관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혈관을 뚫어낼 수 있는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시술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시술할 수 없는 병원 같은 경우는 혈전 용해제, 약물을 써서 혈관을 뚫어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막히는 혈관이 없도록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짚어드렸던 이런 고위험 요소들들 이런 것들을 내 생활에서 그리고 내 가족들의 생활에서 멀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질환이 생기고 나면 치료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가지씩 짚어드리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개 우습게 보시는 분들 있죠. 절대 우스운 질환 아닙니다.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만도 우스운 질환이 아니죠. 이런 질환군들은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쌓여서 생기는 질환이죠. 그래서 염분을 적게 먹는, 소금을 쳐서 먹지 않으면 됩니다. 적게 먹는 그런 저염식, 그리고 소식, 그리고 현미 중심으로의 채식,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렇게 지켜나가게 되면 충분히 멀리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러려면 아주 단단하게 결심을 하고 굳건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2강 뇌혈관 응급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3강에서는 간 응급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